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자 이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책의 역습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다 보니까 혹시 다른 분들은 재미없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재밌다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재미있게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엄마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책갈피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우치노마 신타로처럼 그런 어떤 한 이제 문장을 가지고 책을 발견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찾아보고자 도서관에서 이런 책갈피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거 책갈피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거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가급적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큰 선물은 아니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만큼 최대한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김성실 님이 왜 맨날 이렇게 늦게 읽냐고. 보통 여러분들 집에 퇴근하시면 집에서 그냥 이렇게 회복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지저분한 뒤에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약간 할까? 그래서 좀 집에서 한가하시는 마음으로 편안하신 마음으로 책 들으시라고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고요. 저는 사무실이랑 집이 가까워요. 그리고 방송을 안 해도 특별히 집에 일찍 안 간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책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책의 역습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전에 이게 언제더라? 네, 2년 정도 전에 출간이 됐던 책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 책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하루 만에 135명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바로 책이 출간이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우치노마 신타로라는 분이 이미 뭐 유명한 이제 그 웹사이트와 뭐 그런 블로그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유명을 해졌던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책을 저도 나중에 찾아봤는데 알라딘에서 스토리 펀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분인가 성공을 300만 원인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펀딩을 성공을 해서 발간이 된 책이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그저께 금요일에 이 작가님이 땡스북스에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정말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갔었을 텐데 못 만나가지고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작가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읽었고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80년생이세요. 그리고 저도 사진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일본 분이니까 못 알아듣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대학 때도 책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다가 결국 근데 나는 이제 책 안에 편집자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 한 권이라도 더 팔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제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해요. 근데 뭐 여차저차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2달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북픽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헌책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냥 헌책방이 아니라 그거를 좀 예쁘게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처럼 사진도 찍고 매거진처럼 나의 소감도 적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누마북스라는 오프라인 서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따가 찾아봤는데 도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도쿄에 가면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티븐 승진님 100명 채웁시다고 오늘 100분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이준목님은 메일 보내실 거면 일본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제가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이제 책의 얘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너무 앞으로 가면 얼굴색이 하얗게 된다고 이게 빛 조절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요즘 제가 책을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가까워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책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자기의 동기는 책과 사람의 만남을 만들자라는 부분이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장은 책은 확장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의 책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이 보통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었는지, 그리고 그 본인이 어제 얘기 드렸던 거는 막 이제 잡화점, 패션점에서도 책을 팔고 카페에서도 책을 팔고 이랬는데, 그런 이제 출판 유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건너뛸게요. 얘기해드릴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책을 위한 10가지 생각과 그 다음에 책은 앞으로가 재밌다, 이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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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자꾸 제가 툭툭 쳐가지고 흔들리네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책을 위한 10가지 생각 먼저 읽어드릴게요.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책의 정의를 확장해서 생각한다. 책이 단지 종이책이라고 보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자의 사정을 먼저 생각한다. 책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리고 책에 가장 알맞은 인터페이스, 특히나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서는 책의 인터페이스도 변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책의 단위를 생각한다. 책이 꼭 이렇게 한 권으로 팔려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책과 인터넷 접속을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국경을 생각한다. 요즘 뭐 아마존에서 퍼블리싱 하면 국경 없이 책을 그냥 출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제품으로서의 책과 데이터로서의 책을 나누어 생각한다. 책이 있는 공간을 생각한다. 책 공공성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일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유스트림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그 일본의 아프리카 같은 이런 생중계 서비스예요. 일본 건가? 미국 건가?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미 이분이 유스트림으로 저처럼 책 읽는 방송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스트림이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2010년에 누마북스 토킹 퍼블리싱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설명문에 토크 부문은 책이다, 책일지도 모른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종이책만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이게 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떤 스토리와 거기에 얹혀서 제 생각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하면 이 행위 자체가 책이라는 거죠.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이게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쓸 때는 그 인쇄소로 보내기 전에는 보통 PDF 파일, INDD 양식은 처음 봤는데 이런 형태로 인쇄소로 보내고요. 그 전에는 .doc, .text 파일, 다큐멘트 텍스트 파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인터뷰로 녹음한 경우에는 .mp3, .wma 이런 것들이 이제 원본 데이터 파일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공되기 전의 형태까지도 보면, 그래서 일단 .mp4도 책이고 결국 유스트림 방송도 책이라고 정의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획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기자재와 환경을 알게 되었고, 예를 들면 지금이야 사실 아이폰으로 하면 다 되지만 그때는 마이크나 웹캠 같은 게 필요했겠죠, 유스트림을 하려면. 그리고 사회를 보는 능력도 점점 좋아져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도 출판이며 편집자의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죠. 세상에 선배님. 이분이 먼저 이렇게 책 읽는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도 하나의 책이라고 봤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이 된 지금 물론 2016년이지만 트위터에서 떠드는 것을 서적하는 것은 당연해졌고 모두 140자라는 제한 아래 쓰인 것으로 이전의 책에는 없는 독특한 감촉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가 mp4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책이 될 수 있다면, 트위터에서 여러분들 이회수 선생님이나
알랭드 보통 작가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책을 내기도 하죠. 이회수 선생님은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회수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회수 선생님이 저작권 소송을 하셨죠. 근데 이미 이분은 공공연하게 퍼블리싱 했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재가공해서 책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회수 선생님이 패소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이나 트위터 자체도 그러면 책이 아니겠냐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잠시 애정님 사연 읽어주는 여자랑 동일 인물인가요? 라고 했는데 저는 달라요. 저도 가끔 사연 읽어주는 여자님 그 페이지 가서 보는데 네, 저는 책을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산세이도 서점이라는 곳에는 카레가 되는 서가라는 곳이 있어서 서가 그 책꽂이에 이렇게 사실 책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분 카레 생각해 보시면 네모난 케이스로 돼 있잖아요. 길쭉하게. 그런 레트로트 카레를 그러니까 지역별로 진열한 서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만 꽂아놓은 게 아니라 카레까지도 꽂아놨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카레도 책이다라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카레에 관한 책은 물론 현별로 진열하기 위해 여행책도 함께 섞어서 진열할 수 있으므로 메인 상품인 종이책의 매상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도 책까지 보는 어떤 시각을 넓힌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책을 좁은 정의로 한정하지 않고 이것도 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책의 일을 하는데 대전제가 된다는 것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이 책의 주제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끄적여 봤는데 읽어봐도 되나? 라이브 방송도 책이고요. 책벌레 그 운영자님이 그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링크로 꿀팁 모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아, 그것도 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웹에서 많은 보는 콘텐츠들도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제 생각인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책이 아니라 콘텐츠에 가깝겠죠. 그래서 저는 책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종이책, 즉 매체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카레도 책이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너무 확장해서 얘기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반대로 책은 좁게 얘기하면 종이책이라는 매체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다뤄야 하는 범주를 종이책이 아닌 컨텐츠라는 것으로 보고 흘려보내야 하는 채널이 다양해진다고 말하는 게 동의를 더 구하기 쉽지 않을까요? 라는 메모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뭐 이런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스캔 업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렇게 책을 사면은 이 책은 이미 내가 돈을 주고 샀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책을 스캔해서 PDF본으로 만들어서 나만 보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게 좀 유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스캔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네, 자취. 네, 스캐너로 스스로 자취한다고 하는데 이 자취라는 형태를 해서 PDF로 만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데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책을 보는 독자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 여긴 조금 또 스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킨들 스토어의 명칭이 판단 실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책에서 책 시장을 얘기를 많이 할 때 음원 시장, 음악 시장을 많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음악도 물론 우리가 스트리밍을 돈을 주고 보기도 하고 아이튠스 스토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돈을 내서 구매하는 게 사실은 책보다는 더 이제 좀 유연해졌죠. 하지만 애초에 음원을 사지 않는 층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서 벌리냐? 페스티벌과 라이브 등 직접 체험하는 쪽에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거리에 CD 가게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저는 얼마 전에 신촌 지나가다가 신촌 레코드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아직도 있나?
제가 20살 때부터 망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앞으로 책이 디지털화가 되면 서점도 거리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제 종이책은 그 음악 CD와 같은 길을 맞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이 위에 일체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자 여러분 책을 읽기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준비하세요. 소프트웨어는 각각 제공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종이책이 레코드와 CD와 같은 길을 거쳐 서점이 CD 가게처럼 거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조금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혜인님 신촌 레코드 가게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그럼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거기 CD 가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신촌 레코드는 아닌가? 네, 거기 CD 가게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CD 가게는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서점도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작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CD나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책 자체는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서점 자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혹은 서점이 다 없어진다고 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 중에 서점에서 문화를 제공해야 된다. 뭐 놀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뒤에 계속 하게 될 거고요. 네. 임상수님 홍익문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중간에 홍익문고 생각났는데, 적자래요. 근데 홍익문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냐면 저도 홍익문고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장소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왜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킨들 스토어가 아까 왜 잘못됐냐? 킨들을 즐기려면 내가 킨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아마존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마존에 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보통 킨들 스토어라고 얘기하면 킨들이 있어야지 그걸 즐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킨들 스토어 이름 잘못된 것 같다. 예를 들면 아마존 디지털 북스토어라는 이름이었다면 내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구나 라며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쓸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이것은 아마존의 판단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현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막 소개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줄을 오늘따라 띄엄띄엄 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 생각은 책에 가장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당연히 인터페이스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낯선 분도 계실 텐데, 뭐 어떤 화면의 구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UI, UX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UI는 뭐 보여지는 비주얼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이 책에서는 사용자 경험까지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이 책이냐 이런 먼저 생각을 한번 던지게 돼요. 그래서 전자책에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사전이 책이냐. 전자사전을 전자책이라고 하지 않죠, 저희는. 하지만 종이책이 전자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사전이 가장 먼저 전자화에 성공한 것인가 하면, 사전이란 컨텐츠는 종이보다 더 적당한 인터페이스를 디지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은 앞부터 순서를 따라서 읽지 않고 찾고 싶은 것을 검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사전은 굉장히 일찍부터 어떤 디지털 영역으로 갔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종이에서 책으로 먼저 이동한 친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저는 또 그래서 재밌었던 다른 게 그럼 뭐 있냐?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사실 쭉 있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것만 얘기할게요. 또 종이에서 디지털로 크게 옮겨간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여행 가이드입니다.
콘텐츠와 지도를 연동할 수 있다면 방에서 컴퓨터로 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사용자를 그 장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뭐 사실 여행 가이드를 책으로 많이 보지만 여행 가이드를 디지털로 만든다면 이제 뭐 거기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죠. 버스가 언제 오고 거기까지 어떻게 찾아가고 가는데 몇 분 걸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이 사람의 다양한 생각도 얘기를 해요. 이제 콘텐츠를 디지털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곳에 방문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식도락 가이드는 실제로 음식점에서 로그인한 사람만 별점과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던가, 여행 가이드는 방문한 명소의 해설을 단말기 카메라를 통해서 증강현실로 캐릭터가 거의 뿅 튀어나와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소설에 나온 마지막 장면의 장소를 방문하면 특별편 후일담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라이브가 있다면 이러한 현실의 확장이야말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이렇게 책에 막 공개해도 되나? 네. 승진님 저한테 투자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괜찮은데? 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생각들, 책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새로운 포맷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도 뭐 유튜브는 15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15초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스냅챗은 10초죠. 바인보다 이제 스냅챗이 되게 미국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바짝 쫓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도 변하면 우리가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쭉 있었는데 저는 좀 더 건너뛰어서 실제로 이분이 했던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4장은 책은 앞으로가 재미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런 앞에 이제 좀 약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그래서 서점은 줄어도 책방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서점은 책이라는 상품을 취급하여 진열해 놓은 공간.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입지도 단순 명쾌한 쪽이 좋으며 서비스의 질을 점점 향상해 가고 있습니다. 책방은 어느 쪽이냐고 말한다면 사람으로 책을 매개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책방은 매개자입니다. 라고 이제 서점과 책방을 좀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책방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책방 B&B 이분이 직접 운영하는 책방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좀 동네 책방이 다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가면 뭐 맥주도 마시고 뭐 조그만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뭐 혼자 아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분이 시모기 타자와에서 B&B라는 작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 방에 실제로 도쿄 지도가 붙어 있어요. 봤더니 시부야 옆에 있는 동네고, 제가 또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아까 이준목 님도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연남동 그런 분위기 같지 않아요? 연남동, 망원동 약간 이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분위기의 가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네 책방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컨셉을 하냐? 이 사람이 이걸 왜 만들게 됐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작은 동네 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작은 동네 서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갱신해서 앞으로의 시대에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2012년 7월에 B&B를 열었습니다. 콘셉트는 앞으로의 동네 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홍익문고를 적어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우선 결정한 것이 매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맥주를 비롯하여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 책을 진열한 책장을 중심으로 가구를 판매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 서점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연 사실 이벤트 기획하는 거 매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오픈한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개최하고 있고 연속 강좌도 있어서 첫 해에 386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건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이 사람이 다양한 게 다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B&B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500원, 1,500엔을 내면 음료수 하나를 주고 들어와서 이제 그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실천적인 기술을 익히는 그런 세미나 형식의 연속 강좌도 개최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독자를 만난다든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이 서점이 직접 다 이벤트 예산을 짜고 출연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기획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재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아까 생각해봤는데 책이 연간 8만 종이 일본에서 나온대요. 우리나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8만 명이 책을 써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평균 200권 이상의 책이 출판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을 것 같은 신간을 직접 찾아서 저자에게 어떤 상대역을 붙여 어떤 테마로 이야기를 나눌까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몰라도 출판사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벤트를 한대요. 그 매일 얘기하는 거는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 위치가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좀 뒤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가 신간을 이제 손님을 모아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와 가구를 파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B&B라는 가게 이름은 북앤비어의 약자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책에 흘리면 어떻게 하려고 라든가 가게에서 술에 취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1년 이상 영업한 지금 가게 안에서 맥주를 흘려 책을 못 쓰게 만든 적은 몇 번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곤란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간이 만드는 분위기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책장에 거리는 넉넉히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정연한 공간에서 일부러 흔들흔들 술에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분위기 자체가 책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세요? 책을 고르면서 맥주를 한잔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방금 침을 삼켰네요. 정말 요즘 저도 책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오후에 퇴근하고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맥주를 할 수 있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책맥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재미도 있대요. 원래 이제 바에나 카페에서는 맛있는 게 나와야 당연하지 라지만 책방에서는 맥주나 커피를 내는 것 자체가 적으니까 맛있는 것을 제공하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이득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B&B에서는 가구도 팝니다. 책장도 책상도 의자도 조명도 모두 북유럽 빈티지 가구를 집기로 사용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과 평대가 팔리면 배송일 전날 폐점 후에 책을 옮겨서 비우고 당일 개점 전에 운반하는 동시에 새로운 책장과 평대를 납품받아서 개점 시간 전까지 책을 진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새 책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전시됐던 걸 그대로 그냥 주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건 또 다른 새로운 책장이 들어오잖아요,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느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를 같이 파는 신박한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신간 서점을 곱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신간 서점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중개인한테 상담하러 갔을 때 그 중개인이 신규로 하겠다는 사람이 몇 년 만이래요. 그 얘기는 신규 참여자가 없다는 것은 업계가 끝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책방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런 어떤 콜라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B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본에서 노는 책방을 컨셉으로 전국 체인이 된 빌리지 벵가드는 책방 바이 자파이고 시부야 퍼블리싱 북셀러는 가게 이름부터 책방 바이 출판입니다. 또 나디프라는 이제 회사는
책방 바이 갤러리를 하면서 미술관 내에만 지점으로 책방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니까 책방이 그냥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좀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면서 어떤 부가적인 거를 창출해야 되는 공간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다른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네요, 오늘. 한 가지는 이런 비블리오필릭이라는 그 책 관련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반 회사들은 이런 뭐 가방 같은 것도 하고 CD 케이스도 내고 액세서리가 많잖아요. 뭐 헤드셋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제품을 낸 거예요. 그래서 레드 어워드도 수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도 판매를 하고 또 많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저는 지금까지 책의 역습을 읽었고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책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이 우치누마 신타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또 얼굴을 가까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굉장히 신선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저자를 꼭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책맥 얘기가 마지막에 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이대역의 퇴근길 책 한 잔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음악 연주하면서 책을 낭독해주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들으러 갔죠. 그리고 거기 큐레이션된 책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렇고 또 책맥 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저도 그런 데를 좀 투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최인태님 이 책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어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는 한번 드렸었는데 그 책갈피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좀 가급적 많은 분들께 책갈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 이제 우리 숙면하러 가야죠. 내일은 더 재밌는 책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읽을 책 이름이 회사의 언어? 네, 그 책이 새로 나왔는데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회사원분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